208년 겨울, 천하는 다시 한번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조는 척벽에서 손권과 유비가 이끄는 연합군에 대패하며 북방을 제패하고 중원을 통일할 것이라던 야망이 일거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조조는 원소를 무너뜨리고 북방을 평정했으며 대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남하하여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척벽대전이라는 격변은 그의 오랜 꿈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조조는 척벽에서 패퇴한 후 질병과 아사로 고통받는 자녀 병력을 이끌고 허겁지겁 북쪽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초토화된 전장과 무너진 사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비록 철수했을지언정 남방에 대한 완전한 미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양주 지역은 조조에게 있어 남방 재침공을 위한 교두보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장료, 악진, 이전 등 믿을 만한 장수들을 합비에 남기고 성을 정비하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양주를 사수할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편 조조의 퇴각을 지켜본 손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권은 척벽대전의 승리를 일회성 전공에 그치지 않고 강남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주유를 남군성으로 보내 형주 지역을 공격하게 하였고 동시에 스스로는 대군을 이끌고 직접 합비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합비는 양주 일대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곳을 확보한다면 조조군은 남방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권은 이번 작전을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남방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대 결전으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친히 군을 이끌고 출정하는 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손권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여주게 될 결단력과 실천력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8년 겨울 천하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전투, 손권의 합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척벽대전 직후에 혼란을 틈타 벌어진 첫 번째 대규모 공세였으며 동시에 손권이 스스로 자신의 시대를 열고자 한 야심찬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손권은 척벽대전의 승리 기세를 몰아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진격했습니다. 이번 출정은 단순한 시위나 국지전이 아니라 조조가 남겨둔 남방 거점을 완전히 제거하여 향후 강남 경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대규모 전략이었습니다. 손권은 합비 공략을 위해 자신의 최정예 병력을 모아 친히 출전하였고 동시에 국왕군 당도연의 별동대를 보내 병력 분산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조조군을 혼란에 빠뜨려 방어선을 얇게 만든 후 합비를 기습하여 무너뜨리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조조군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척벽대전 패배 이후 군세는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북방 출신 병사들은 남방의 습하고 더운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이어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이 번지는 와중에도 군사들은 강행군을 이어가야 했고 사기는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권은 이 틈을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전력과 사기가 모두 약해진 조조군을 상대로 빠르게 합비를 점령한다면 남방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손권군은 합비성에 도착하자마자 성을 포위하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투석기와 공성탑을 동원하여 성벽을 무너뜨리려 했고 여러 차례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피까지 내리면서 성벽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곳곳에서 무너져 내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자연환경조차 손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망은 더욱 촘촘해졌고 성 안과 밖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합비를 지키는 조조군 역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을 지키던 장료, 악진, 이전 등은 모두 조조가 엄선에 남겨둔 정예 장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정 열세와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어를 지휘했습니다. 더욱이 이 합비성은 단순한 군사적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유복이 공을 들여 다진 민심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고 백성들은 스스로 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척벽대전 패전 직후라 대규모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장이에게 1000명 남짓의 기병을 맡겨 급히 합비로 보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반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소수 증원에 불과했으며 합비성 내부에서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합비성은 외부의 기대를 거의 접고 성 내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무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을 지키던 지휘관들의 헌신, 병사들의 결사적 저항, 그리고 백성들의 단결된 민심이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방어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손권군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성구를 앞세워 공격했지만 매번 성 안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이 벌어졌으며 전장은 진흙탕과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비록 외견상 손권군이 포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와 초조가 쌓여갔습니다. 이처럼 합비 포위전은 단순한 병력 대 병력의 충돌을 넘어 의지와 인내, 사기와 민심이 서로 맞부딪히는 거대한 지구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합비성의 수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순히 장수들의 전술이나 병사들의 용맹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바로 고 유복의 인망과 민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복은 생전에 조조의 명을 받아 양주 자사로 부임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양주는 전란과 약탈로 황폐해진 상태였으며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복은 부임하자마자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쌓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부역과 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농업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유복은 성곽과 방어 진지를 보수하고 위급시를 대비해 식량과 무기, 방어 물자를 미리 축적해 두었습니다. 그의 정치는 단순한 형식적 통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백성들은 마음 깊이 유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유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덕망은 여전히 합비성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손 권군이 포위를 시작하고 성이 무너지려던 위기에서도 합비성 백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적을 덮어 보수했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물고기 기름을 태워 시야를 확보하며 적의 접근을 감시했습니다. 백성들은 굳이 동원령이나 명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수성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동을 넘어 자신들의 삶과 유복이 남긴 유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병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성벽의 일부는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합비성 주민들은 서로 힘을 모아 무너진 곳을 메우고 군사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나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들도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나섰고 성 안은 한 덩어리처럼 굳게 뭉쳐 있었습니다. 손 권군의 입장에서 보면 합비성은 이미 병력과 물자로 고립되어 무너질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성곽의 두께가 아니라 백성들의 결연한 저항과 끈질긴 민심이었습니다. 손 권군은 매번 성벽을 허물고 성내로 진입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격렬한 저항에 막혀야 했습니다. 합비성은 병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민심이 성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유복이 평생 쌓아 올린 신뢰와 준비성이 이 위기에서 빛을 발했으며 그의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를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합비성은 손 권의 대군에 둘러싸인 채 한 달 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복이 남긴 인망과 백성들의 수성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민심이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예로 삼국지 역사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손 권은 한 달이 넘도록 합비를 포위하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성벽은 갈라지고 조조군의 수비 병력은 날로 지쳐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합비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 권 역시 시간을 두고 버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기 포위전으로 인해 병사들은 피로가 누적되었고 보급로는 길어졌으며 성 안에서 예상보다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면서 사기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조는 합비의 긴박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규모 원군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방 전선 전반에 병력이 부족했던 조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고 결국 장이에게 1000명 남짓의 기병을 맡겨 급파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 지원이었으나 조조는 이 작은 병력으로도 전황을 뒤집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장제는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손 권군의 포위를 풀 수 없음을 알았고 병사보다 심리를 먼저 흔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제는 즉시 꾀를 내어 보병과 기병 4만 명이 합비로 향하고 있으며 이미 도착했다는 내용의 위장 명령서를 작성하여 손 권군에 흘렸습니다. 이 문서는 일부러 노출되도록 설계되었고 손 권군은 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손 권은 급보를 접하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병력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합비성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만 명 규모의 신병이 도착했다면 전세는 일거에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손 권은 망설였습니다. 정찰병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포위망이 넓고 외부와의 통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은 손 권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장기전에 지친 병사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고립된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군과 맞부딪히는 것은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손 권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만 대군이 합비에 도착했다는 정보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철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 권군은 허겁지겁 포위를 풀고 후퇴했습니다. 철군은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부대는 퇴각 과정에서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손 권이 직접 이끌었던 대규모 친정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 철군은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척벽대전으로 얻은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고 손 권 스스로도 이후 한동안 합비 공략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합비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고 백성들과 병사들의 단결,
그리고 장제의 지략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제의 계략은 무력보다도 강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삼국지 내에서도 가장 빛나는 심리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8년 겨울부터 209년까지 이어진 합비 전투는 단순한 성 하나를 둘러싼 공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척벽대전 이후 급변하는 삼국의 정세 속에서 조조와 손권이 남방의 패권을 놓고 벌인 치열한 힘겨루기의 연장이었습니다. 손권은 적벽의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합비를 공략하려 했지만 결국 민심과 준비성 그리고 치밀한 지략 앞에 무릎을 꿇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비 전투의 승리는 무엇보다 민중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살아남은 병력과 약화된 전투력만으로는 결코 대군을 상대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복이 생전에 다져놓은 민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백성들은 스스로 나서 성을 지키고 군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헌신은 합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방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제의 노련한 심리전은 물리적 전투가 아닌 정보전을 통해 대군을 철수시킨 탁월한 전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조조는 남방에 대한 마지막 거점을 지켜낼 수 있었고 양주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합비가 무너졌다면 조조는 남방 경영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을 것이며 손권은 더욱 빠르게 남방 통일의 기반을 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비가 굳건히 버텨낸 덕분에 조조는 다시 남방을 노릴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손권에게 있어 이 전투는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친정까지 단행했으나 단 하나의 성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손권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끼쳐 이후 손권은 합비를 다시 공략할 때마다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합비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민심과 준비성, 정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으며 이후 삼국시대 전반의 전쟁 양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로 세운 성벽과 사람들의 의지가 맞물려 지켜낸 합비는 강력한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